예, 오늘 챕터 4의 주제는 피드백 시스템에 대한 퍼스트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지만, 퍼스트 어널리시스라는 것이 베이직 프린시플스, 베이직 프린시플스 이렇게 하면 좀 맞겠죠? 또는 펀더멘탈스, 펀더멘탈스,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버뷰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거 챕터 4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오픈룹 컨트롤 시스템과 클로즈룹 컨트롤 시스템을 갖다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뺐는데 오픈룹 컨트롤 시스템 이런 거죠. 그렇게. 자, 이 플랜트가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플랜트가 있는데, 이 플랜트가 있어요. 플랜트에 대한 입력. 이 플랜트에 대한 입력이라는 것은 되게 구동기 입력이지. 뭔가 이렇게 구동기 파워로 뭔가를 이렇게 모션을 일으키거나 뭔가를 돌리거나 뭔가 그런 거지. 그리고 출력이라는 것은 그 플랜트의 뭐 포지션이라든지 뭐 어떤 비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알티튜드 고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출력으로 잡는 거지. 제어하려는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이건 이제 R이라는 것은 레퍼런스라는 것은 이제 기준된다 기준 명령 또는 기준 입력이라고 하거든요. 기준 입력. 그러니까 제어 시스템의 목적은 이 기준 입력이 이 출력이 기준 입력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제어 목적이 달성된 거지. 근데 오픈룹 컨트롤 시스템은 피드백이 없죠. 이 제어기에 의해서 이 기준 명령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지. 가능합니다. 왜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플랜트에 대한 모델, 이 플랜트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정확한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W가 외란의 표시인데 외란이 거의 없어. 이러면은 오픈룹 컨트롤 시스템으로서 충분히 제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실제로 이제 그 제어 시스템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토매틱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때 오토매틱 컨트롤 이꼴 피드백 컨트롤은 아니죠. 오토매틱 컨트롤 시스템 오픈룹으로서도 오토매틱 컨트롤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건 제어 문제에 따라서 충분히 오픈룹 시스템이면 충분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지. 뭐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데 실제로 제어 시스템의 오픈룹 컨트롤 시스템이 피드백 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 예,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센서 피드백에서 굳이 이렇게 페르프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저비용으로 제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픈룹 컨트롤 시스템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기서 비교라고 하면은 이제 챕터 4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원리적으로 왜 이 페르프 시스템이 오픈룹 시스템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여러분들 사실 단점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코스트 측면에서는 이피션트하지 않죠. 굳이 그 피드백 제어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피드백 시스템을 굳이 꾸밀 필요는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또 고비용 구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건 아니지.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왜 페르프 시스템, 이게 페르프라고 하면 바로 피드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로즈룹 컨트롤 이꼴 피드백 컨트롤. 왜 굳이 피드백 제어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챕터 4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당연히 커맨드 팔로잉.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명령을 따라가야 되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오픈룹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도 커맨드 팔로잉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그 피드백 시스템의 그 어떤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지. 예. 사실 답은 이제 2번과 3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번 그 로버스트니스 좀 어려운 말이죠. 예, 이건 이제 강건성, 강인성 이런 말인데 external disturbance, 그러니까 외란이라고 외란, 외부의 교란, 외란. 그 외란에 대한 강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외란에 대한 강인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왜 피드백을 해야 되느냐? 이 외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80% 맞습니다. 외란. 외란은 뭐냐면 외부의 교란이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행체에 어떤
보통 이제 거스트라고 얘기하는 돌풍 이런 게 불어오죠. 그럼 이제 자세가 막 흔들리죠. 여러분들 뭐 제주도 이렇게 할때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잡죠. 오토파일럿 잡거든. 네, 그거 물론 이제 조종술에 의해서 잡을 수 있지만 자동 조종 시스템에 의해서도 그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외란이 들어온다는 게 보통 이 지면의 어떤 굴곡, 지면 굴곡이 있어도 고급차일수록 서스펜션 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승계가 안 흔들려요. 이게 이제 아주 안정되게 어떤 그 안락감을 유지한단 말이지. 오토매틱 컨트롤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게 외란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비행차나 어떤 이런 어떤 무빙 어떤 그 이동체에 외란이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언제. 그리고 외란이 어떤 형태일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외란이라고 하는 거거든. 정확하게 어떤 외란이 들어올지를 안다. 그럼 그건 이미 외란이 아니에요. 그때는. 왜냐면 대처할 수가 있거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외란이라는 그렇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뭐냐면은 이 플랜트라는 것이 GS라는 게 모델이잖아요. 모델인데 이 외란에는 이 모델 언서티티 그러니까 모델링 오차 또 모델의 불확실성 잘 안 써진다 오늘따라 이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스텐드된 개념으로서 엑스터널 디스터번스라는 것은 이렇게 모델 언서티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모델에 들어가지 않은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경우 자동차 같은 게 프릭션, 이 프릭션 같은 것은 여러분들 전달함수 모델에 들어갔죠. 점성 마찰력. 그건 왜 들어간다고 했어요? 선형적인 그런 마찰력이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쿨론 마찰력 같은 건 비선형적인 요소고, 그리고 실제로 쿨론 마찰력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점성 마찰력이라는 것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선형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속도에 비례하는 점성 마찰력이라는 것은 그냥 그 어떤 그 하나의 모델일 뿐이죠. 그러니까 점성 마찰력도 하나의 마찰력 모델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 마찰력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와 모델과의 차이 이런 이제 어떤 모델 언서티티 또는 뭐 또 얘기한 게 뭐 있었어요. 그 어떤 비선형적 요소들 있잖아요. 비선형 그런 게 이제 모델 불확실성이지. 예를 들어서 뭐 액추에이터 세츄레이션이라든지 백래시라든지 어떤 그리고 원래 비선형 시스템인데 이게 선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선형 운동 범위를 넘어가는 진자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스몰 세타에 대해서 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범위가 커져봐. 그럼 이건 이미 선형 미방에 의해서 그 나온 전달함수에서는 이게 맞지 않죠. 네. 그런 게 이제 어떤 모델링 오차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영향을 갖다가 이제 외란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외란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이 피드백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커맨드 팔로잉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이제 그 모델 어서티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로 보면은 그 파라메터 체인지에 대한 그 reduced sensitivity.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얘기하면 그 매스가 변할 수 있거든. 그 스프링과 댐퍼도 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매스가 변하는 시스템이 뭐 잘 예를 들기 힘든데 로켓은 대표적이에요. 로켓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어떤 그 비행하면서 자기 몸무게의 거의 막 89, 90%를 다 버리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맨 끝에 있는 이제 어떤 그 위성체라든지 그것만 이제 딱 나가는 거거든. 나머지 다 매스가 좀 드라마틱하게 변하죠. 그런 경우도 이제 어떤 그 파라미터 체인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파라미터 체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educe sensitivity 그러니까 민감도가 감소한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제어 시스템의 성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피드백 시스템은 이러한 파라미터 값이 변해도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꼭 민감의 반대는 둔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로버스트하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 로버스트니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로버스트니스 또는 리듀스드 센시티비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란에 대한 강인성 또는 파라메타 변화에 대한 그 민감도 감소가 이제 결국 이 페르프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갖다가 이 사장에서 어떤 그 수식적인 전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떤 예지를 통해서 그걸 실제로 이제
공감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예. 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버뷰에서 못 나가고 있는데 오픈룹 시스템은 2번, 3번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오픈룹 시스템은 외란에 대해서 강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란이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란이 없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오픈룹 시스템이 뭐 문제 없겠지만 외란이 들어온다. 그럼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파라메타 값이 변하면 또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건 뭐 그냥 그 파라메타 값의 변화에 의해서 제어 오차가 그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외란이 증가하면 그거 외란의 영향이 제어 오차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오픈룹 시스템, 오픈룹 컨트롤 시스템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주제는 스테빌리티. 네, 스테빌리티, 안정성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3장에서 그 응답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결국 그 핵심은 안정성이었단 말이에요. 안정성. 자연응답이 수렴한다. 그건 이제 그 시스템이 어떤 내부적으로 안정하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 클로즈업 시스템은 아까 질문했죠. 어떤 불안정한 시스템도 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 제어기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플랜트 GS 역진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지. 플랜트 GS는 불안정할 수 있지만 이 피드백 시스템 R 기준 입력에 대한 Y의 출력은 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 제어기 개인에 의해서. 그 제어 개인. 그럼 그 피드백 시스템을 안정하게 만드는 개인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이제 제어기 설계지. 그 제어기 설계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 3장에서도 간단한 얘기 나왔잖아요. 간단한 그 예제가 나왔죠. 루스 스테빌리티. 가장 간단한 거죠. 루스 스테빌리티를 통해서 이 클로즈드 시스템 폴이 왼쪽 동네에 위치하도록 개인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뭐 과도응답 성능, 정상 상태 오차 성능에 대한 스펙이 주어지면 이제 그 설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스펙이 없이 그냥 안정하게만 해달라. 안정. 일단 기본은 스테이블해야 되잖아. 기본.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뭐 어떤 이런 해석과 설계를 다루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은 일단 피드백 시스템이 안정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거지. 예, 이렇게 요 정도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 제어기 클로즈룹 시스템의 제어기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PID 컨트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때 그 응용공학 실험에서 모터 제어 해봤잖아. 모터 제어 때 PID 제어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도 이제 그 실험의 목적이 그런 거잖아. 이게 미분 제어, 이른바 미분 제어의 이 과도응답 개선 효과, 미분 제어. 그다음에 이 적분 제어, 적분 제어에 의한 정상 상태 오차 개선 효과. 요걸 이해하는 거죠. 비례 제어는 기본, 디폴트. 예, 비례 제어는 기본이에요. 비례 제어 기본에다가 미분 제어와 적분 제어가 왜 필요냐고 얘기하면 미분 제어는 이 과도응답 안정성을 개선한다. 이른바 댐핑 효과를 준다고 그러죠. 댐핑 효과. 댐핑 효과. 댐핑 효과를 준다. 적분 제어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감소시킨다. 근데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시스템 타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감소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사장에서 시스템 타입은 섹션은 진도에서 뺐습니다. 여러분들 시스템 타입만 나오면 그냥 패스하세요. 예, 그거 뭐 저기 좀 노드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적분제어가 왜 그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이는지에 대한 어떤 수학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타입을 또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스템 타입, 그러니까 시스템의 차수를 올림으로써 정상 상태 오차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른바 이제 그 파이널 밸류 티어리, 최종값 정리로 그걸 이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제로 디지털 임플리멘테이션. 이건 이제 실제로 그 제어라는 것이 컴퓨터 제어를 하잖아요. 어떤 프로세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프로세서에 제어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제어기라는 것이 여기 US 그리고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한 제어기거든. 여러분들이 저 3학년 때 응용공학 실험에서도 PID 제어기를 갖다가 미분 제어기와 적분 제어기를 랩비를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봤잖아. 그게 디지털 임플리멘테이션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에라라는 것은 컨티뉴어스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 디스크리트하게. 그러니까 제어 주기 또는 샘플링 타임마다 들어오죠. 근데 그 주기가 매우 짧지.
뭐 0.01초, 0.001초, 뭐 1ms. 보통 뭐 실제 산업용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1ms면 1kHz, 그거에 10배 빠르면 10kHz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거의 연속이 아니냐라고 보지만 이렇게 사실 그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그 데이터는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샘플드 데이터라고 해요. 샘플드 데이터.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 컨트롤 시스템을 그래서 샘플드 데이터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이제 이게 제어기 에라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 에라 제어 오차를 받아들여서 이 제어 입력 U를 내보내는 것이 이 PID 제어기죠. PID 제어기는 뭐냐면 제어 오차라는 입력을 받아들여서 제어 입력이라는 출력을 내보내는 것이 PID 제어기예요. 그럴 때 이 제어 입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시간에 대해서 이건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전달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펑션 오브 S로 표현됐지만 원래는 이렇게 제어 오차에다가 이렇게 되면 비례 제어죠. 적분 제어죠. 그다음에 이건 미분 제어죠. 시간에 대한 미분이란 말이지. 그런데 실제 그 디지털 제어기에서 들어오는 이 에라는 컨티뉴어스한 것이 아니라 이 에라는 시간에 대해서 요 이 등간격의 그 샘플링 타임마다 어떤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점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점으로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미시적으로는 계속 불연속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간격이 짧으니까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맨랩으로 그래프 플랫 할 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플랫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컨티뉴어스는 아니거든. 실제로 디스크리트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임플리멘테이션 얘기는 결국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적분 제어기를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 디스크리트 타임 할 것이냐, 요 미분 제어기를 어떻게 디스크리트 타임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비례 제어기는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비례 제어기는 시간에 따라서 비례적 개인 곱하기 현재 오차니까 그대로 그건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적분 LR 적분하고 LR 미분하는 것은 이 컨티뉴어스 펑션을 갖다 디스크리트 타임 펑션을 바꿔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주제가 결국 디지털 컨트롤의 주제가 되거든. 여러분들 교과서에 또 이제 뒤에 보면 디지털 컨트롤 주제가 나오는데 그건 진도 범위에서 물론 뺐습니다. 뺐는데 여러분들 요 4장의 마지막 절, 물론 4장에서도 이 디지털 임플리멘테이션 내용은 짧아요. 내가 강의 자료에는 조금 이렇게 보완을 했는데 그 정도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디지털 제어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 디지털 제어 이론을 알아야만 디지털 제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디지털 제어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컨트롤 시스템의 비헤이비어가 컨티뉴어스 타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언제 벌어지느냐.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샘플링 타임이 매우 느려요. 그러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샘플링 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컨티뉴어스 시스템에 가깝게 가겠지. 그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끊느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샘플링 타임을 어디서 끊었을 때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은 안정한데 디스크리트 타임 컨트롤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도 있거든. 말이 길어지는데. 그런 걸 알고 싶잖아. 그런 게 디지털 컨트롤의 주제야. 예, 굳이 궁금하면 그런 관련 과목을 또 들으면 된다는 거야. 학부 뭐 우리 학부에는 없죠. 근데 전자학부에는 아마 있을 수도 있어. 대학원에서 예, 하여튼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을 하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너무 빡빡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장에서 이해해야 될 주제들을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질문 있으면 참지 말고 질문하세요. 예, 중간에 여기. 아, 예, 너무 오후를 오래 했는데 지금 뭐 30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요 방금 오버뷰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피드백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걸 이해해야 되고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식적으로 어떤 전달 합수를 통해서 수식 전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PID 제어에 대한 이해, PID 제어에서 P 제어, D 제어, I 제어, 적분 제어, 미분 제어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또 수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또 하나 주제는 이제 디지털 임플리멘테이션, 디지털 제어를 위해서 어떻게 이 컨티뉴어스
컨티뉴어스 타임 펑션을 디스크리트 타임 펑션을 바꿀 것인가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뭐 참고로 여러분들 시험에 또 관심 있잖아. 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제 가정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걸 이제 설명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잖아. 적절한 전달함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그 예시를 들어서 적절히 설명해봐라. 이렇게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섹션은 예제가 없으니까 뭐 시험 문제 나올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어떤 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 4.1절의 주제는 Basic Equations of Control 이렇게 돼 있는데 오픈룹 시스템과 그 클로즈룹 시스템의 어떤 전달함수를 통한 어떤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오픈룹 시스템은 이렇게 한마디로 열려 있죠. 근데 클로즈룹 시스템은 닫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피드백을 해서 닫았잖아, 그렇게. 예. 피드백 뒤로 먹이를 준 거지. 예. 근데 오픈룹 시스템은 이게 원래 오리지널 플랜트인데 입력이 이 기준 입력이라는 기준 명령이라고도 하고 기준 입력이라고도 합니다. 레퍼런스 인풋 또는 레퍼런스 커맨드 또는 컨트롤 커맨드 이렇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명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또 하나 입력이 들어가죠. 기준 명령, 기준 입력, 기준 입력이라는 입력이 들어가고 명령, 이건 제어 명령이죠. 명령에. 그리고 외란이라는 입력도 들어간다. 오늘따라 또 마우스가 이상합니다. 이게 뭔가 지금 간섭이 있는데. 예, 여기 이제 외란 입력이 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외란. 근데 이 플랜트 출력이라는 것은 이 입력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출력이 이 기준 입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외란에 의해서도 이 영향을 받는 거지. 근데 오픈드 시스템은 이 출력이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R에서 Y로 가는 그 전달함수는 이렇게 이거죠. 기준 명령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전달함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제어기 곱하기 플랜트. 근데 외란에서 출력을 하는 전달함수는 플랜트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거지. 예. 그렇다면 제어오차는 이제 기준 입력 빼기 출력이 이게 제어오차에 대한 정의잖아. 자, 제어오차는 어떻게 되느냐? RS-YS.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그러면은 기준 명령에 대해서는 이런 제어오차를 가질 것이고 외란에 대해서는 이런 오차를 갖겠죠. 그래서 만약에 외란이 없다. 외란이 약하다. 그럼 얘가 거의 이렇게 하면 이거 매우 작다는 의미예요.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매우 작은 걸 갖다 꺽쇠 두개 합니다. 작으면 오픈룹 지역기를 갖다가 이 전달함수의 인버스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정확히 LR 0으로 만들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플랜트 모델이 정확하고 외란이 없다면 오픈룹 제어로서 완벽하게 명령축 커맨드 팔로잉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페르프 시스템, 즉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보면은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입력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 명령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외란이라는 입력이 들어가고 있고 기준 입력이 들어가고 있고 피드백을 하려면 센서가 필요하거든. 센서가 필요하니까 여기 센서에는 이 센서 노이즈, 센서 잡음이라고 하거든. 센서 노이즈. 얘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피드백 시스템은 입력이 3개야. 기준 입력, 외란 입력, 센서 노이즈 입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입력이 각각 이제 어떤 출력에 영향을 미칠 텐데 전달함수를 보면은 자 기준 입력에 대해서는 기준 입력에 대한 출력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DG분의 DG 이거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메이슨 룰에 의해서 그다음에 외란 입력에 대한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룹 게인분의 피드포드 게인 룹 게인은 똑같다 이거 그다음에 외란 W에서 출력 Y로 가는 피드포드 패스는 N은 여기밖에 없지.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따지면 다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이슨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센서 노이즈 입력에 대한 출력.
노이즈는 여기 들어가고 있죠. 이게 센서, 여기 사실 센서가 있는 거예요. 센서. 보통 센서의 전달함수를 이렇게 HS로 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센서의 전달함수를 뺐다는 얘기는 센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센서를 퍼펙트한 센서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출력을 완벽하게 센싱한다는 이제 전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센서의 전달함수가 거의 빠져 있는 그런 그 피드백 룹이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센서의 완벽한 센서를 가정했다는 얘기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센서의 전달함수가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피드백 패스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2를 표시할 수 있겠죠. 1. HS는 1이다. 그 얘기는 이제 센서의 이른바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센서도 어떤 그 센서라는 것도 그렇죠. 센서라는 것도 실제 물리량을 받아들여서 뭔가 전기 신호를 내보내는데, 그 전기 신호 자체도 어떤 과도응답이 있고 어떤 정상성 등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모든 입출력 시스템은 그래. 모든 입출력 시스템 어쨌든 입력에 대한 과도응답, 정상성 등답이 있는 거거든. 센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센서도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걸 어떤 스태틱한 센서도 있어요, 물론. 그냥 값을 바로 그냥 딱딱 내보내는 그런 센서도 있거든. 근데 그 다이나믹스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센서 입력에 대한 그 출력의 전달함수는 1 플러스 룹 게이문의 피드포드 게인은 노이즈가 1로 들어가죠. 피드포드 패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1로 왔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룹 게인은 게인은 어떻게 돼? H, D, G. H는 1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시그널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마이너스 DG가 된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 그거 차근차근 따져서 유도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기준 입력에 대한 전달함수, 보통 이걸 우리 이제 TS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보통 이제 그 페르프 시스템의 전달함수라고 하면 기준 입력에 대한 출력을 보통 이제 그 페르프 시스템 전달함수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란 입력에 대한 전달함수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센서 입력에 대한 전달함수는 이렇게 표현된다. 네. 지금 세 가지 입력에 대한 전달함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제어 오차라는 것은 이제 R-Y인데, R-Y 이게 제어 오차라고 정의하는 거죠. 이걸 계산해 보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RS에서 YS를 빼면 이걸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메이슨 딜링에서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 에러는 어디예요? 여기지, 여기. 여기죠. 그러니까 기준 입력에 기준 입력에서 에러까지 피드 패스는 요거죠. 예, 1이죠, 1.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아니라 1. 그러니까 1 플러스 룹 게임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외란 입력에 대해서 에러까지의 피드 패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1 플러스 룹 게임분의 시그널이 마이너스 바뀌었죠?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센서 노이즈 입력에 대해서 에러까지 1 플러스 룹 게임분의 피드 패스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왜 여기 붙었을까? 이거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이제 자동 제어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나도 처음에 이상했거든. 이거 왜 안 맞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고민하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에라는 얘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이제 그래서 내가 여기 에라의 정의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여기에 에라는 이 에라 시그널이야, 시그널. 피드백 룹에서 R에서 자 Y를 빼서 요건 에라 시그널이고, R-Y는 에라에 대한 정의죠. 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 시그널은 보면 어떻게 될까요? ES는 RS에서 마이너스 뭘 뺐어요? YS 플러스 V를 뺀 거죠.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정확히 여기 또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손으로 유도해 보세요. 요렇게 에라 시그널, 이건 에라 시그널이고, 이건 에라에 대한 정의다. 예,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어 오차라고 하는 것은 명령과 출력과의 차이를 오차라고 정의하는 거잖아.
근데 이 피드백 룹에 있는 어떤 전달함수에 의해서 요 에라 시그널은 에라의 그 데피니션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따지다가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출력에 대한 전달함수를 끌어냈을 때 R-Y를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 이 전달함수를 가지고서 나머지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거든. 예, 여기서 예, 여기 보면 이제 기준 명령에 대한 전달함수. 여기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목적은 뭐예요? 제어시스의 목적은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소시키는 거죠. 얘를 어떻게 감소시키는 거예요. 에러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직관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여기에 기준 명령에 대한 그 제어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 1 플러스 dg분의 1 요걸 갖다가 이제 SS라고 표현했는데 이른바 센서티비티 펑션이라고 뒤에 정의를 하는데 얘를 가능한 한 줄이면 되겠죠. 얘를 가능한 한 감소시키면 이 명령에 대한 에러는 거의 0으로 보낼 수가 있다. 자, SS가 0으로 가면 얘는 여기 마찬가지죠. 여기 외란에 대한 오차도 거의 0으로 보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죠. 여기서 보세요. SS 플러스 TS는 갑자기 이러네요. 어디서 간섭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줄이면 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SS 1 플러스 dg분의 1 플러스 dg분의 dg 둘을 합치면 1. 그러니까 근데 이 SS라는 그 센시티비티 펑션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DCL. 얘 개인. 제어기 개인을 높이면 얘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제어기 개인을 높이면 그러면 이제 에라 R과 외란 W에 대한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센서 노이즈의 오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을 높일 수가 없다. 이제 그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전달함수로도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제어기 개인을 결정하는 문제가 결국 이제 설계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센서 노이즈의 영향을 센서 노이즈의 영향 때문에 무조건 개인을 높일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이 전달함수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뭔가 어떤 그 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4의 1의 1절의 스테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네. 4의 1의 1절, sensitivity to parameter change, 그 다음에 PID죠. 쭉, 그 다음 PD, 이렇게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 절반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네. 스테빌리티라고 보면은 이제 오픈룩 컨트롤 시스템은 자, 어떤 그 기준 입력 R에서 출력 Y로 가는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어기의 전달함수와 플랜트 전달함수의 곱인데 플랜트의 전달함수가 이게 왜 이럴까? 플랜트가 AS분의 BS다 이렇게. 플랜트 그렇죠? 분모분의 분자를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럴 때 이 오픈룹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앞에 제어기를 곱해서 DOL이라는 오픈룹의 약자, 오픈룹의 서브스크립트, 그다음에 GS. 그러니까 이 오픈룹 컨트롤 시스템의 안정성은 결국 이 플랜트의 안정성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플랜트의 안정성 같은 얘기다. 왜?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이 그 시스템 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 오픈룹 시스템의 안정성은 플랜트 다이나믹스에서 바로 결정되게 돼 있다. 제어기가 뭘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런 얘기지. 근데 피드백 시스템은 이제 그 반대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 또 우리 질문을 잘했네요. 플랜트가 불안정해도, 이 GS가 불안정해도
클로즈룹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1 플러스 dg분의 dg. 그러니까 플랜트의 피드백 시스템의 캐릭터리스티케이션은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플랜트가 AS분의 BS다. 이걸 정리해주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S의 다항식, S의 폴리노미알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클로즈룹 시스템의 안정성은 피드백 지역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시스템을 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피드백 지역에 의해서. 근데 이제 거꾸로 그 반대 경우가 됐을 수도 있죠. 안정한 시스템을 피드백 지역이가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지.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긁어부스럼이 되는 건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피드백 지역이는 일종의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지. 위험성을. 예, 항상 우리는 이제 반대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피드백 지역이 항상 좋은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불안정한 시스템을 안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안정한 시스템을 잘못된 개인에 의해서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서 제어를 안 하겠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지. 마치 교통사고 날까 봐 나는 운전 안 할래. 이거 똑같은 얘기죠.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네. 어쨌든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제어기 이 개인이 결국은 이 피드백 시스템의 안정성을 결정하는데 그럼 이 개인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인 설정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지만 그 자동제어에서는 이른바 안정성 여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테빌리티 마진. 그래서 그 스테빌리티 마진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거든.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이 여유를 두고 개인을 결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외란이 있어도 그 플란트의 파라메타 오차가 상당하더라도 이 개인값이면 이 클로즈드 시스템 폴이 오른쪽 동료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게 여유가 있는 거지. 근데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 여유를 어떻게 정량할 것이냐. 그렇죠? 그거 연구하는 게 이른바 그 로버스트 컨트롤이라는 그 학문 분야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그리고 이제 이른바 최적 제어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수학적인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어기를 설계할 것이냐가 이른바 제어공학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연구 주제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또 수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주제들이거든.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직관적으로 그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 예. 제어기 개인은 상당히 뭔가 이 피드백 시스템의 어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안정해야 돼. 그러니까 안정한 상태에서 무슨 성능을 얘기하는 것이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능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빌리티 얘기는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픈랩 시스템과 클로즈랩 시스템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는 얘기.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제어오차에 대해서 어떤 제어오차를 발생시키는 세 가지 입력, 기준 입력, 외란 입력, 노이즈 입력, 이 세 가지 입력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입력에 대해서 에러가 이런 전달함수를 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런 전달함수의 관계식을 가지고도 어떤 그 제어오차가 발생한다.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자, 여기서 이제 이 SS를 갖다가 sensitivity 펑션이라고 합니다. sensitivity 펑션. 교과서에 적용된 말이에요. 그리고 TS는 complementary, 그러니까 보조 민감도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 SS와 TS를 합하면 1이죠. 1. 자, 1 플러스 DG분의 1 플러스 DG분의 DG. 합하면 1이죠. 그러니까 예. 이거 지난 시간 들었죠? 내가 이거 부팅을 며칠씩 안 하면 꼭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 이런 나중에 녹화한 거 보면 말이 막 이렇게 막 떨리고 뭐 이상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그러겠네. 아, 그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간섭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 글쎄, 아무튼 지금 부팅을 다시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자, 볼까요? 여기서 이제 SS 플러스 TS는 1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전달함수라는 것이 이제 펑션 오브 S잖아요. 다이나믹 시스템이니까 펑션 오브 S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예, 다시 보면은 자 이렇게 센서티비티 펑션과 컴플리멘터리 센서티비티 펑션의 합은 1이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자, 기준 명령에 대한 에라, 외란 입력에 대한 에라, 센서 노이즈 입력에 대한 에라. 네, 여러분들이 전달함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보면 플랜트의 그 전달함수가 펑션 오브 S죠. 다이나믹 시스템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S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미분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서 나타나는 항들이지. 제어기도 일반적으로 펑션 오브 S입니다. 근데 이제 비례제어기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례제어기를 생각하면 이건 상수죠. 상수야. 플랜트도 일단은 상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냥 상수, 이게 상수다. 그래서 그걸 또 교과서 플랜트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상수야, 상수. 그럴 때 자, 1 플러스 dg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g는 바꿀 수 없죠. 근데 제역이 개인 dc는 바꿀 수 있잖아. 얘를 증가시키면 얘는 매우 감소시킬 수 있죠. 매우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거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란 입력에 대한 센스 펑션도 매우 감소시킬 수 있다. 대신 얘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컴프로마이즈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트래킹 에러, 트래킹 퍼포먼스하고 센스 노이즈는 일종의 컴프로마이즈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컨트롤 게인을 높은 값을 쓰면 이렇게 어떤 센스 펑션의 크기, 이건 또 크기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S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이걸 정확히 설명하려면 어떤 그 주파수 응답 관계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S 플러스 T는 1이지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얘도 작게 만들고 얘도 작게 만드는 거죠. 얘도 작게 만들어잖아요. 게인을 높였다고 해가지고 이거 컴플리멘터리 센스 펑션이 올라가면 그 센서 잡음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둘 다를 만족시킬까? 이게 이제 결국 이 그림이 그 설명하는 건데 조금 난해하죠. 이러면 이제 룹 쉐핑이라는 어떤 조금 그 난해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기준 명령이라는 거하고 외란 입력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저주파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입력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근데 이 센서 노이즈라는 것은 보통 고주파예요, 고주파. 센서 노이즈는 고주파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어떤 그 바이어스라 그런 센서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고주파이기 때문에 이걸 룹 쉐이핑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주파 영역에서는 SS 값을 가능한 한 줄이고 근데 고주파 영역에서는 TS 값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프리퀀시 영역을 분리해 가지고서 이 저주파 영역에 대한 SS 값을 갖다 줄인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 저주파 영역에서 TS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어떤 코드 프리퀀시라는 경계를 통해서 이 센스 노이즈 영향을 충분히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직관적으로 교과서 설명대로 따라가면 그런 겁니다. 저주파 영역에서는 센스 펑션을 가능한 한 줄이고 고주파 영역에서는 이 컴플리멘터리 센스 펑션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뭐 이제 이런 것은 뭐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은 아닌데 어떤 이런 그래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 6장의 그래프를 가져온 거거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그럼 이게 해결 불가능한 얘기냐? 그 얘기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 명령과 외란 입력, 기준 입력과 외란 입력의 그 어떤 그 프리퀀시 대역과 센서 노이즈의 프리퀀시 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피드백 제어 개인을 높이면
반드시 그거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예, 그게 바로 센서 노이즈다. 그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얻으면 반드시 그 치러야 할 대가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비슷하잖아. 항상 그래. 뭔가를 얻으면 반드시 그 반대편이 있거든. 우리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예, 제어 시스템도 참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죠? 예, 이 정도 하고 그다음 내용은 아까 이제 오버뷰에서 얘기했는데 파라미터 체인지. 그러니까 이제 플랜트 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어떤 이런 그 센시티비티를 정의해서 어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오픈룹 시스템은 파라미터 체인지에 대해서 매우 센서티브하다, 민감하다. 센시티비티 1. 그러니까 이제 외란의 영향이 그냥 100% 오차에 나타난다. 근데 클로즈룹 시스템은 이 외란 어떤 이 플랜트 파라미터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오차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값이 변한다고 해가지고 제어 오차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예, 매우 둔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PID 제어 얘기가 있고 나머지 이 정도는 예,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Q&A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